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배우 이희준입니다. 또 제가 출연한 작품들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살 때 원래 제 전공은 화학공학이었는데 연극 그 오디션 공고를 보고 갔다가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네네, 아동극 3줄짜리 대사가 있는 작은 역할이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메이크업도 해보고 의상도 입고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는 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진짜 박지은 작가님 역시나 매 작품마다 히트를 치시고 있는 멋진 작가님이신데, 그냥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KBS 단막극을 보시고 저를 캐스팅하셨는데 당시도 공연 때문에 못하겠다고 거절을 4번이나 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제안을 주셔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데 너무 실례다 싶어서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넝쿨제로 이제 얼굴이 알려져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15년, 16년 전의 일이라 사실 저는 아직도 그렇지만 정말 어색하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편하게 자유롭게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관심과 그런 것들이 감사하지만 아직도 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대본을 볼 때 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흥분되고 재밌겠다 싶은 쪽으로 가는 편이라 특별히 이번에 이런 작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편은 아니어서 한 작품 한 작품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촬영했기 때문에 다 내 아이들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배우들을 좋아해요. 맷 데이먼이나 에드워드 노튼, 지적인 배우들을 지향하는 게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진짜 어릴 때는 유명한 배우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송강호 선배님도 그렇고 이병헌 선배님도 그렇고 열심히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냥 배우 이희준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관찰을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비슷한 인물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서치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 자신도 그 배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이렇게 우매하지? 그 연기를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구나. 네, 감독님이 처음 그 마야광 촬영할 때 요 다음 작품 남산의 부장들을 하자라고 하셨을 때 박상천 역을 맡주셔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고 제 몸매와 제 톤으로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고, 감독님께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멋질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살을 찌우게 됐죠. 그렇게 큰 물리적 변화를 처음 저도 경험을 해봐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주 재밌었고,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었고 건강에는 안 좋았다. 그래서 급하게 또 빼게 됐었죠. 3개월 만에 빼자라고 했지만 제 의지를 제가 못 믿어서, 그래서 처음에 아예 3개월 뒤에 노출 화보를 제가 스스로 잡아서 안 창피한 어떤 그 마지노선을 제가 잡아놓고 하게 됐었죠. 그때는 배우, 연출, 제작을 다 같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 써서 제작하고 연출한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아직 오픈 안 되고 지금 후반 작업 중인데 그거 연출만 해도 5kg 빠지더라고요. 잘 편집을 해서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8년 전에 처음 되게 이상한 증세를 경험했고 그게 지속되고 더 잦아지고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까지 심해져서 확 좋아지게 된 계기가, 계속 이건 나한테 이런 병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나한테 이런 공황장애 같은 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심해졌는데, 그래 내가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부터 아주 좋아졌거든요. 여전히 공황장애 증세가 있지만 전혀 거부하지 않고 공황장애 증세가 올 때마다 왔어? 이번엔 좀 오랜만에 왔네.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거든요.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갑자기 새벽에 막 쓰게 된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죠. 엔딩에 그 후시로
제가 애드립을 했었는데 돈가스 먹어야겠다. 제가 평소에 신인 배우 시절에도 오디션 떨어지고 하면 너무 막 되게 비참하거든요. 뭔가 선택이 안 되고 거기 앞에서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네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비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무리 가난해도 그날은 돈가스를 먹겠다. 힘든 하루를 보낸 병훈이가 돈가스 먹어야겠다 하는 거 나중에 후반에 생각나서 후시로 넣었었어요. 엄마 목소리는 실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테이크를 한 50테이크를 갔는데 고마해라 엄마 이런 감정이 아니야 그런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다시 했는데 엄마가 야 영화 찍는 거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그만큼 공황장애로 5년 넘게 아픈 뒤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특별히 구상할 때부터 욕심내셨던 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 막 실탄 쏘고 하는 게 자기 너무 이상하다. 다 공포탄인데 공포탄 액션을 만들면 참 재밌겠다라는 구상을 하시고 가까이서 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액션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셔서 만든 건데 한 테이크처럼 보이게 열심히 찍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희열감이 있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신세계 슉슉슉 제가 허명행 감독님하고 황희아라는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감독과 배우로 만나면서 되게 가까워졌는데 신세계를 허명행 무술 감독님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멋있다고. 한 발은 실탄이야. 몸으로 나가서 보고 실제로 공감하고 느끼고 그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많지만 저는 좀 직접 봐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부들을 TV에서만 봤지 실제 만난 적이 없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여수와 마산 이런 곳에 가서 새벽 어시장도 가보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치킨도 사드린다고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었죠. 아주 큰 도움이 됐었어요. 많이 리서치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판타지니까 상상으로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과 가까울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말로 내 설득력으로 완전히 현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1타 강사들도 많이 봤었어요. 거기서 소스를 좀 얻게 됐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인데요? 매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상도, 대전, 인천 다 다르게. 저는 한효주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남자 CEO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소재도 처음이고 국무총리라는 어떤 고위직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험불한 캐릭터들이었는데 그 촬영을 하면서 되게 고급 레스토랑도 많이 가보고 고급 빌딩과 침실 다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국무총리라는 그 선우재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정말 배양 기술이 돼서 장기들을 언제든 새 걸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선우재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 너무 이해가 됐었거든요. 모두가 오래 살면 이 땅은 한정돼 있고 자원도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돼 있는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고 이 질서 유지가 안 된다. 그리고 모든 화살이 재벌한테 올 거다.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누군가 소수가 독점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저는 되게 이해가 됐고 공감이 됐고 또 윤자유가 모두가 공유해서 모두가 같이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도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고 동의를 하지만 그걸로 서로 토론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작품 전체에서 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델타 보이즈랑 튼튼이의 모험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저 감독이랑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키마이라라는 어떤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조연으로 델타 보이즈에 나왔던 감독님의 페르소나 배우인 신민재 배우가 와서 너무 팬이라고 내가 인사하고 이제 그 감독님한테 좀 하고 싶다고 같이 연락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3일 뒤인가 대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바로 대본을 바로바로 써서 재밌겠다 하자고 해서 정말 또 3일 만에 3회차로 찍은 영화이고 즉흥적이고 되게 천재 감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갑자기 작년에 시간이 조금 나서 감독님한테 전화했더니 결혼하고 지금 세계 여행 중이거든요. 터키를 막 지나면서 제가 이제 하자고 했더니 터키에 관광 온 관광객들, 가이드와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 이야기를 써서 바로 보내주셔서 터키에 가서 일주일 또 찍고 왔었어요. 그래서 곧 영화가 나올 겁니다. 귤레라고 정말 괴상한 감독이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자전거도 타고 싶고 헬스도 하고 싶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은데 1시간밖에 없을 때, 두 명의 아주 겉은 와일드하고 되게 험상궂은 두 친구지만 정말 착하고 순수한 두 목수 친구입니다. 한적한 곳에 허름한 집을 사서 잘 고쳐서 그냥 우리 전원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그 집의 지하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이 풀리면서 저주가 시작되고 아주 오싹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장르일 것 같고, 상구는 아주 겉은 거칠어 보이지만 아주 귀여운 순수한 친구이고 힘도 셉니다. 그 친구가 정말 그 친구래. 말을 잘 듣고 촬영하기 아주 좋았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라 저랑 같이 춤도 춥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21살 때 연극할 때 선배님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선배님은 계속 그때 너 못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20살 때, 21살 때 아동극 할 때부터 선배님 인사드렸었고, 한예종을 졸업하고 차이무에 들어가서 차이무에서 또 선배님을 같이 뵈서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도 하고 연극을 많이 했었죠. 선배님이랑 매체에 넘어와서 로봇소리라는 걸 했었고, 마야광 또 작품 했었고, 남산의 부장들 했었고, 또 핸섬 가이즈도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민 선배님이 참 늘 존경스럽고, 가끔 촬영할 때 너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선배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연기했을까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되게 많아요. 막막할 때 선배님은 봄처럼 확 밀어붙이는 그런 파워가 있거든요. 과감함. 핸섬 가이즈 할 때도 감독님이 말하는 그 연출해 주시는 요구에 100%, 120% 항상 이렇게요? 와 해버리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어떤 뜻이지? 하고 되게 그 시간이 필요한데, 선배님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항상 배울 점이 많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핸섬 가이즈 올 여름에 정말 오싹하고 재미있는 독특한 코미디 영화가 나옵니다. 두 친구는 아주 와일드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순수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고, 이 외에 공승현 배우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박지환, 이규형 배우도 나오시고 우현 선배님도 나오십니다. 숲속 산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